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에어로라는 말이 들어서 항공 쪽에 관련된 기술만 갖고 있는데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실제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주력 사업은 이 지상무기입니다. K9 자주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, 그 다음으로 K9 자주포에 함께 판매가 되는 K10 탄약운반 장갑차, 이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, 최근 들어서 천무 다연장 로켓도 함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천궁도 또한 같이 나가고 있죠. 요번에 그 호주에서 그 레드백 이 보병 전투 장갑차도 요번에 이제 판매가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점점 이 지상 무기에 대해서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현재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무기들은 뭐 터키나 폴란드, 노르웨이 같은 유럽에 있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,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에도 나가 있고요. 저 멀리 그 콜롬비아 같은 남미 국가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론 호주도 이 K9 자주포를 이미 사갔고요. 인도도 그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에 K9 자주포의 그를 사가면서 이 방어력을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산업까지도 섭렵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보시면 이 나로 발사나 이런 데 들어갔던 그 로켓 발사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까지 이 한화그룹이 그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뭐 항우연에 있는 그 박사님들을 대거 스카우트하면서 이 독자적인 우주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조도 갖추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 우주 산업은 한화가 미래 먹거리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면서 또 한편으로는 벌써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 이거는 군 통신망 관련해서 그 군사용 위성을 발사하는 건데요. 그 발사뿐만 아니라 그 군사용 위성을 그 조작하고 운용하는 그런 기술도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군 위성 통신을, 그러니까 군의 군사 위성을 통한 군 통신망을 이 한화그룹이 구축해주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손익 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 매출 내용도 그렇고 이 각 부분 중에 지상 방산이 굉장히 빠르게 크는 걸 볼 수 있고, 또 한화 시스템도 매출 내용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영업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한화 시스템의 지상 방산보다 한화 비전이라는 업체가 수익성 면에서는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이제 한화 비전은 말 그대로 CCTV 같은 보안 쪽인데요.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방산들이 여기 갖다 붙은 거죠. 지금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지상 방산, 즉 그 K9 자주포와 K10 그 탄약 운반 차량, 이런 것들이 전체 매출액의 54.74%를 차지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부분, 이게 이제 전투기 엔진이나 이런 쪽인데요. 이런 쪽이 21%의 지분을,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CCTV 쪽, 시큐리티 쪽이 23% 정도로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업체는 원래부터 이제 한화 비전 해가지고 이 CCTV가 굉장히 강점을, 보안 쪽에 강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는 5,481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1조 7천억대, 확실히 한 3배가 늘었죠. 그만큼 이제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방산 쪽에서 늘어난 매출입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9억에서 1,581억까지 늘었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그 작년이 2,024억이었지만 올해는 5,500억대라 작년에 더블을 치고도 더 오버돼서 더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또 갑자기 늘었습니다. 이게 전쟁 특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21세기 들어와서 꾸준히 무기 개발을 해왔던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같은 것들이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 많이 팔리고 있죠.
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한화입니다. 한화가 33.95%를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향후에 이 한화의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형제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나름대로 그 안에 뭐 CCTV나 이런 것들도 이제 분리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, 그래서 이 최대주주 지분율 33.95%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. 자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는데, 지금 현재 그 딱 반인 12만 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이 방위산업 자체가 이 정부 발주 사업이 많은 관계로 이게 이제 이 민간 기업에서 영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 다른 나라 국가와 이런 영업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. 물론 한화그룹이 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회사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사실이죠. 왜냐면 뭐 대우조선인수도 굉장히 2조 원의 유상자라는 헐값에 인수를 했고, 이를 통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추가적인 M&A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갖게 됐습니다. 이게 이제 방산에서 막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데, 그 방산, 특히 폴란드 수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보증을 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사업이죠.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방산, 특히 이제 지상 방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갖고 우주산업 같이 당장은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, 향후 이 민간 우주산업 개발이 민영화될 수 있는, 그러니까 수익화될 수 있는,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군통신망처럼 정부 주도의 정부 발주 사업 이런 것들,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해군 군함 같은 경우를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수주할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주주로서 거기에 대한 지분법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혹자가 말하듯이 한국의 럭키드 마틴이라는 말처럼 우주부터 그 지상까지 해서 뭐 해군, 바다까지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는 무기를 생산하는 그 국가,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런 측면을 잘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